청약 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수 미포함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황금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게 중요한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아파트인가 오피스텔인가 아니면 호텔인가 누가 봐도 아파트인 것 같은데 주택 규제에서 자유롭고 오피스텔로 보자니 발코니가 있다. 호텔식 서비스를 하지만 당연하게도 취사가 가능한 이곳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부동산 규제, 그러니까 정부가 아파트나 주택을 사거나 보유하거나 할 때 세금을 왕창 몰게 하면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비주택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뜨겁다. 그 중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숙이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생숙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비교해봤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팔고 싶을 땐 언제든 팔 수 있다. 발코니는 있지만 확장이 불가능하고 아파트에는 없는 호텔식 서비스가 있다. 세금을 보면 취득세율은 오피스텔과 똑같이 4.6%다. 다만 임대업으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은 아니다. 양도세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생김새는 아파트와 다를 게 없고 규제 지역에 따라 100호실 이상, 오피스텔도 규제받는 전매 제한도 없다. 투자자들이 생숙에 투자하는 이유다. 청약 경쟁률이 기본 수백 대 1에 달한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루에스트는 지난 8월 25일, 27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결과 총 876호실 모집에 무려 57만 5,950건의 통장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이 657대 1이다. 앞서 진행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평균 경쟁률 862대 1로 마감했다. 부산 동구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드메르는 평균 3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잠깐 생활형 숙박시설의 내부를 살펴볼 겸 분양 대행사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 우선 법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생활 숙박시설은 주택 사용이 불가한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두 상품 모두 개별 등기가 가능하며 취사가 가능한 주방 설치와 욕실이 설치되는 점, 그리고 바닥 난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8호제곱미터 초과 시 바닥 난방이 불가한 반면 생활 숙박시설은 면적에 대한 제한 없이 모두 바닥 난방이 가능하며 오피스텔과 달리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여 공간 활용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적인 부분에서는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 계약 체결을 통해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형태지만 생활 숙박시설은 전문 위탁 운영사를 통해 누구나 투숙이 가능한 구조로서 일반적인 임대뿐만 아니라 숙박업까지 장단기 임대가 가능한 상품으로 투자 수익성이 더욱더 우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각종 규제 확대로 대출 및 규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투자 메리트로서는 부가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투입 비용이 낮아지게 되는 점과 청약 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수 미포함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황금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게 중요한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롯데캐슬 루에스트는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드릴 것입니다. 마곡지구는 현재 완성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단지는 마이스 복합단지로서 트리플 역세권과 보타닉 파크 인접 등 마곡지구의 최중심 위치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여건이라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 2층과 지상 2층에 위치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과 하이엔드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해 차별화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타입에 따라 상이하지만 냉장고와 세탁기, 냉방 기능의 팬코일 유닛, 그리고 정수기와 전동 빨래 건조대, 붙박이장까지 모두 무상 제공되는 풀 퍼니시드 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독일 1위 브랜드 주방 가구 설치와 이탈리아산 바닥재와 벽 마감재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고급 외산 마감재를 사용하여
하이엔드 라이프의 자부심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장단기 투숙만 가능하다. 반드시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 관리는 위탁 운영사에서 해준다. 마곡 롯데캐슬 루에스트의 경우 관리업계 1위 기업인 핸드즈가 맡아 대신 운영해준다. 다만 수수료가 든다. 장기 숙박객을 유치한 경우 제곱미터당 100원의 관리 수수료가 발생하고 수분양자가 월별로 내야 한다. 이를테면 수분양자가 위탁 운영사에 월별 관리 수수료와 계약 시 위탁 수수료를 내면 운영사는 숙박객에게 청소 등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숙박객은 관리비를 운영사에 내는 방식이다. 월별 투숙료는 숙박객이 직접 수분양자에게 지불한다. 다만 투자 시 유의점도 있다. 임대업이기 때문에 입지나 전망이 좋은 곳이 투자 수익률이 높고 공실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임대업이어서 실거주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건축 목적과는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분양 자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을 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콘도처럼 회원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거래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라며 레지던스가 주거용으로 전용되면서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오고 주변 집값을 올리는 등 부작용이 커 숙박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지금 금리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합리적인 분양가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최근에 뭐 아파텔이라든지 레지던스 공급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런 상품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저렴하고 합리적인 분양가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입을 해야지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되고, 그렇게 돼야지 향후에 뭐 오피스텔보다 뭐 환금성이 좋거나 뭐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해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거는 운영사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위탁 운영을 하는 만큼 믿을 만한 운영사가 잘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주거 목적도 있고 또 숙박 목적도 있고 양쪽이 다 교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중심상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좀 일정하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주거 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하고 좀 조화롭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만 잘 제시를 한다면은 뭐 충분히 대안 상품.